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루어 괴담 모음입니다. 오랜만에 또 하는데 재밌겠네요. 자, 첫 번째 루어 괴담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치과의 연구 그룹은 인류의 치아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미라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 중에 기원전 1000년의 이집트 신왕국 시대 마케리 여왕의 딸이라고 하는 미라가 있었는데 두엽의 형상 및 치열의 형상을 X선 사진으로 관찰한 결과 이 소왕녀의 미라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갸루상이네, 갸루상. 인간이 아니므이다네요. 인간이 아니다? 뭔데 그러면?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아니었다. 그럼 뭔데? 갸루상이무이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29년 12월 기선 워터타우너의 두 사람의 승무원이 항해 중에 사망하여 바닷속에 수장되었다. 다음날 두 사람의 얼굴이 갑판에 비쳐 보였다고 한다. 두 번째 항해 중에도 두 사람의 얼굴은 반드시 갑판의 같은 장소로부터 보였다. 세 번째 항해 후에는 더 이상 보았다고 하는 보고는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왜 세 번째에는 안 나오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왜 세 번째는 안 나와? 그냥 뭐 뭔지 모르겠는 괴담인데.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쿠타가와 유노스케가 자살한 것은 유명하지만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라고 쓰여진 원고 용지를 후일 감정한 결과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 원고 용지를 후일 감정한 결과 명확하게 본인이 아닌 혈액이 묻어있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다. 여기서 아쿠타가와 유노스케는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대표적으로는 라쇼몽, 어느 바보의 일생, 톱니바퀴 등이 있습니다. 1927년 7월 24일 예술과 생활의 이율배반, 그러니까 예술이랑 생활이 같이 가는 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작가로서의 막연한 불만 등으로 살자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닌 혈액이 묻어 있었다 라면은 타살을 당했거나 아니면 주변인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손에 피가 묻은 채로 이제 원고를 쓰고 살자를 한 걸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었다 라는 걸로 저는 좀 느껴지는데요.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게 유서로 쓴 게 아니잖아. 옛날에 쓴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옛날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뭐 아내나 뭐 여자친구가 뭐 코피 흘렸다든가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실화야? 이거 좀 궁금하네요. 자, 어느 소방대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에 그의 관할 구역에서는 주택에서 전소하는 화재가 빈번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그림 한 점만 화재로부터 타지 않은 상태로 하나씩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 그림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2살부터 5살 정도의 소년을 그린 연작의 어떤 것이온가 였던 것 같다. 부자연스러울 만큼 크고 맑은 눈에 눈물이 고여 당장 울 듯한 그림이었다고 한다. 뭐야? 소년이 울었어. 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어. 왜 그랬을까? 그 소년의 눈물이 불을 막았다 뭐 그런 느낌인 건가? 그것도 아니면 불타는 모습을 목격한 소년이 울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되는데 아무래도 슬퍼서 울다가 혼자 남았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 점만 남았다는데 하나씩 남아있다는 건 뭔 말이요? 하나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냥 이런 로어 괴담은 그냥 읽히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을 빼면 되겠죠. 예. 그냥 하나 남아있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네? 그 그림 한 점만을 이걸 빼야 되는 건가? 아씨, 뭐야. 왜 하나씩이야? 이거 비비 안젤라 윌슨인데요, 이거? 저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그림 한 점만 남았는데 이해했다. 주택이 여러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계속 전소해. 근데 그 주택마다 그림이 한 점씩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한 점씩 남은 그림들을 보니까 2살부터 5살 정도의 소년을 그린 연작이었던 거야. 그런 거였구나. 주택마다 하나씩 남았고 그 그림 한 점들은 소년을 그린 연작이었다. 그런 거였네요. 예리하셔가지고 저도 놓치고 넘어간 걸 잡았네. 뭐지? 그러면 소년이 불 지른 건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소년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불장난은 좋아하는 소년들이 다 거기 갇힌 거야. 그런 느낌? 아무튼 뭐 그거를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루어니까. 자, 다음입니다. 심리학자 쉬쥐 야는 여행지로 방문한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수년 후 지인이 그 예배당에 간다는 것을 듣고 야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 엽서를 사와 주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지인은 그림 엽서를 살 수가 없었다. 그 예배당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은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하, 요거는 그 품절이 됐다든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누가 깨가지고 다 그냥 창으로 바꿨던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예배당 간 걸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많아. 그러니까 어디 식당으로 와라 해서 가서 자리 잡았는데 본관 별관 따로 있어가지고 엇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별관 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그 부산점 갔다든가 그런 느낌. 자, 다음으로 옵니다. 영국에서 코널 지방에 있는 마을의 이야기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마을의 교회에 종을 울려온 남자가 죽었다. 남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는 철거되고 다른 장소가 생겼지만 지금껏 교회 철거지로부터 종의 소리가 들린다.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이 조사해 봤더니 종의 소리는 남자의 무덤으로부터 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호. 근데 요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옛날에 사람들 무덤에 종 달아놨던 거 알아요? 관이랑 연결된 종을 달아놨었대. 옛날이라고 해서 제가 뭐 어느 시대다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옛날에 관에다가 실을 연결한 다음에 그 실 끝에 종을 연결해 놨대요. 왜 연결해 놨냐면 옛날에는 의사들이 심장이 멈춘 거를 확인해도 심장이 멈춰도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 속에서 살아났는데 이제 묻힌 이유라 가지고 생매장 당한 경우가 많았던 거야 옛날에. 그래가지고 종을 달아놨다 하더라고요. 전에 괴담으로도 한번 읽었었던 것 같고 저는 이것도 닥터 프렌즈에서 또 봤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종의 소리가 아닌가 이 남자. 근데 종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울린 거는 큰 걸 거 아니에요. 에밀레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걸 거 아니야. 땅땅 그런 소리가 남자의 무덤으로부터 들렸다 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큰 종이 있지 않은 이상해야 들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약간 그 과학적으로 볼만한 여지가 없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귀신이지 뭐. 그러니까 귀신도 설명 안 되잖아. 근데 귀신이 한 것 같아요. 약간 자기가 죽은지 모르고 했나 남자가? 자, 다음으로 옵니다. 60년 전 일본의 도쿄 아다치의 길을 걷고 있던 남성이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주위를 걷고 있던 사람들은 맨홀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서둘러 달려왔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아스팔트의 바닥이었다. 주변 하수도의 수색도 행해졌지만 남성은 두 번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뭐야? 호련 자취를 감추었다는 게 걷다가 갑자기 그냥 뿅 하고 사라진 거 아니야. 어디로 막 꺼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 닌자처럼 주변 사물과 관련된 그 담요 같은 걸 이렇게 전개했나? 일본에 채팅창 보니까 일본에 자취를 감추는 문화 같은 게 있다고 유튜브에서 봄. 야반도주 같은 개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저도 아는데 이거는 길을 걷고 있던 남성이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요거랑은 약간 안 맞죠? 이게 보면 만약에 일본의 도쿄 아다치에서 라멘 가게를 하고 있던 남성이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라고 하면 뭐지? 그 자취를 감춘 건가 싶은데 그냥 길 걷고 있던 남성이 감추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로 막 사라지거나 뭐 바닥으로 꺼지거나 그런 느낌. 닌자인가 봐.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두 번 다시 발견되지 않았대. 뭐지? 야반도주를 이런 식으로 한 건가? 약간 반지의 제왕 빌보처럼 어떻게 사라진 건가? 절대반지야. 절대반지네. 절대반지인데요 이거? 네. 자, 다음으로 옵니다. 1963년 헝가리 북부에서 1조의 남녀가 길을 잃었다. 운 좋게 낡은 관을 찾아낸 두 명은 다리를 다친 여성을 관에 남겨두고 남성만으로 가까이의 마을에 도움을 청하러 가기로 했다. 그러나 남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은 새파래졌다. 이 마을에는 100년에 한 번만 모습을 나타내는 관의 전승이 있었던 것. 남성과 마을 사람은 당황해서 그 관을 찾아갔지만 관도 여성도 발견되는 것은 없었다. 이건 어떻게 된겨? 그냥 뭐 차원 이동을 했고 관이 거기에 여성이 아니 근데 다리를
다리를 다쳤으면 그냥 그 어디 앉아있으라면 되지 관에다가 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관 위에 앉아있었던 건가? 보통 관 위에 안 씁니까? 기분 나쁜데. 100년에 한 번 나타나면 좀 마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야지 그걸 놔두네? 라고 채팅창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느낌이면 약간 랜덤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약간 황금 고블린처럼 딱 그 발생했을 때 이 관이 딱 나왔을 때 딱 타이밍 좋게 발견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 근데 관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뭐. 잘때님 설마 신성한 로어괴담 읽는데 하품하신 건 아니죠? 아니 저 유튜브 이름이 잘때라 허용 가능 범위 아닙니까? 하품? 자 다음 로어입니다. 그리고 하품은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면에 좀 도움이 될 듯. 하품 나올 시간이긴 하죠. 경고 1회. 경고 줘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겨 도배한다고요? 경고 2회부터? 5분 채팅 금지 이런 거 있던데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58년 국철에 어떤 건널목에서 개가 돌연 건널목에 뛰어들어 열차에 받치는 사고가 있었다. 주인은 왜 개가 뛰어들었는지 알 수 없어 불가사의로 남아있었지만 이윽고 사람들은 그 건널목의 근처에서 개가 숯불에 목을 넣어 무엇인가 먹고 있었던 적이 있던 것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원래 그 건널목에서는 사상사고가 잘 일어났었다고 한다. 개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은 것일까? 오호, 약간 막 개들 미치게 하는 약인 건가? 개밥에다가 위스키 같은 거 절여가지고 놔뒀다든가 아니면 약간 마약성 뭔가를 넣었나? 환각버섯, 약간 곡성 바이브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거 동물 뭐 개나 뭐 이런 고양이나 뭐 이런 애들이 먹으면 큰 쇳덩어리가 올 때 달려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후전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아지 혼자 밖에 돌아다니는 게 냅두면 위험해. 목숨이란 게 너무 쉽게 가. 사람이 아니면 특히 더. 물 먹은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어. 도그맘이 그냥 냅둔 사료 먹었을 수도 있어 사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66년 남웨일즈의 여학생 에릴 존즈가 별로 좋지 않은 예언을 했다. 그녀가 모친에게 이야기한 꿈에 의하면 꿈에서 학교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학교가 있는 자리에는 학교가 없었다. 무엇인가 검은 것에 덮여서 사라지고 있었어 라고. 무엇인가 검은 것에 덮여서 사라지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 학교가 있는 자리에 학교가 없었고 대신 검은 것이 덮여 사라지고 있었다. 이틀 후인 10월 21일에 검은 광재로 덮인 산이 경사면에서부터 학교까지 미끄러져 떨어져 14명의 아이와 선생님이 생매장이 되었다고 한다. 뭐야? 학교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학교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이 곧 학교잖아요. 그죠? 아스가르드처럼 학생이 있어야 학교인 거잖아. 좀 그런 느낌인 건가? 그리고 검은 광재로 덮인 산이 있었으면 그걸 좀 위심해 볼 법한데. 아무튼 예지몽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예지몽 썰은 진짜 많잖아요. 저는 예지몽 같은 거 꿔본 적이 없는데 막 자다가 깨가지고 딱 전화해가지고 야 너 물 조심해. 야 너 지금 너 비행기 타냐? 나 지금 비행기 타는데 야 너 그거 타지 마. 야 타지 말라면 타지 마.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너무 공교롭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음. 예지몽 이야기는 진짜 신기합니다. 제발 로또 예지몽? 로또 되면 진짜 좋겠다. 진짜 행복방송. 진짜 무거운 마음 없이 전혀 무거운 마음 없이 도파민 돌아있는 상태로 방송하면 진짜 재밌겠다. 예지몽 꿔본 적 진짜 1도 없음. 요새 일본 만화가 내가 본 미래인가? 이거 사실일까요? 잘때님 견해가 궁금해요. 저는 믿진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맞은 거가 좀 뜨는 거라고 생각해요. 100개의 예지 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딱 얻어 걸려가지고 이 책이 예지를 해냈다. 와 레전드.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 일본에서 대지진이 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만화에서. 이 얘기 예전에 방송에서 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저 그때 일본 가서 브이로그 찍기. 지진이 진짜 나나 안 나나 여 콘텐츠 찍어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제가 가려는 이유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7월에 대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근데 가면 욕먹겠다. 이러다가 죽는 거임 이런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이제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7월에 일본 가는 거.
그 책에 나온 예언 15개 중 13개 맞추고 2개 남았다던데요. 반박하고 싶다. 내가 본 미래. 제대로 본 적 없거든요. 요거 나무위키를 좀 봐야 되나? 쥐엔장 말이 되냐고. 가서 잘 때 문단속 찍고 오라고요? 최초 출간일 1999년 7월. 옴기니 정경화. 저자 타츠키류. 옴기니는 아는데요. 정경화 씨. 자, 이거 어떤 특징과 예언이 맞았는지 좀 볼까요? 내가 본 미래는 99년 7월에 발간된 일본 만화. 미래에 일어날 15가지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형식의 전개가 있다. 예지몽을 토대로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걸 볼까요? 대제에는 11년 3월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그리고 20년 교류나 범유행으로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단 바이러스 이야기는 책에 없는 내용을 후에 사칭 계정이 퍼뜨린 이야기라 하는 의견이 있고, 대지진의 경우엔 작가가 꿈속에서 보았다고 알려졌지만 꿈속 내용은 여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만화에 대제해는 2011년 3월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고요. 이때 도호쿠 태평양 해역 지진이 난 거죠. 출간 당시에는 뭐 그 처참하게 묻혔었는데 예능 프로에서 재발굴되면서 인기가 폭증했다. 사칭 계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뇌피셜도 써 갈겼고, 21년 아스카 신샤와 손잡고 복각판 출간을 진행을 했으나 작가의 친지 및 지인들이 나이 70대로 운둔 중인 작가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가짜임이 들통났고, 이후 복각판 계획은 작가가 직접 몇 가지를 추가한 완전판으로 발간되었다. 여씨, 신기한데? 저자 본인이 복각판 관련해가지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사칭한 자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복각판 발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민폐 끼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처리를 한 거네. 대단하신 분이네. 사칭한 자는 76년생의 중년 남성으로 음모론에 빠진 일본 내 사이비 종교의 신도로 밝혀졌고, 지금도 블로그 게시글을 이용해 사사건건 저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한다. 야, 이게 무섭다. 유명해지면 이런 게 무서워. 말도 안 되는 악플로 있을 거 아니야. 재수 온 붙으셨네요, 이 저자분이. 자, 아무튼 어떤 그 이야기들,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후지산 분화 관련해가지고 26년 8월 20일 정도에 후지산이 분화할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네요. 오호, 꿈을 꾸고 근데 꿈을 꿨다고 해서 날짜를 이렇게 맞추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 그냥 대강 때려 맞출 수가 있나 이거를? 저도 한번 예언 책 같은 걸 써볼까? 장난으로다가 하고 나중에 맞으면 이제 이거 뻥입니다. 운 좋게 맞춘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딱 훈수 두고 싶다. 방송 나와가지고. 돌아가셨구나. 근데 이분 안 돌아가셨구나. 95년 11월 26일 꿈에서 자신의 유언에 따라 흰색 상복을 입은 참석자들 사이로 자신의 관이 있었으며, 이 날짜가 7월 15일이었음을 상기하고는 이를 상징몽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이 끝나기 전 이 재난을 예지해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인 것 같다는 설명도 붙였다. 아무튼 뭐 그냥 딱히 뭐 크게 뭐 잘했다 이런 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맞춘 거냐? 신기하긴 하다. 감이 엄청 좋은 건가? 이런 거 어떻게 맞춰? 아무튼 흥미롭게 잘 봤고요. 1777년 리용 교회에서 기묘한 구름이 목격되었다. 그 구름은 주위의 구름이 바람 때문에 흘러가는데 왠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형태를 바꾸는 일 없이 일주일간 하늘에 떠올라 있었다고 한다. 그 형태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고도 곤충 같았다고도 말해진다. 무엇인가의 징조라고 소란을 피웠지만 현재에 이르러도 그 구름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었는지는 모른다. 기묘한 구름. 기묘한 구름이라 하면 약간 뭐 벌떼라든가 뭐 사막 메뚜기 떼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움직일 때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잖아요. 그런 거가 아닐까? 근데 만약에 곤충 떼였으면 소리가 좀 들렸겠지? 소리가 들렸거나 아니면 멀리 있어서 안 들렸거나. 근데 그거를 구름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힘들긴 할 듯? 그냥 진짜 기묘한 구름인 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모르겠네요, 뭔지.
그냥 바람이 아예 안 불었을 수도 있고 그 대기권, 성층권 뭐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안 부는 상태도 거의 좀 있지 않을까? 없을란가? 거의 무풍 상태의 그 층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2000년대 초 존 드웨시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짧은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아무런 소리 없이 그저 검은 화면에 필름 특유의 하얀 선이 이리저리 나 있는 조잡한 영상이었지만 아주 느리게 재생하자 이리저리 매달린 채 흔들리는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다고 한다. 오? 하얀 선이 이리저리 나 있다? 약간 필름 특유의 좀 불량 필름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느리게 재생하니까 이 사진이 나왔다. 뭐냐? 여성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나? 그래서 저렇게 보인 건가? 모르겠습니다. 필름에 대한 지식이 좀 거의 전무해가지고 좀 어렵네. 1991년 미국에서 여성의 비명만을 수록한 CD가 발매되었다. 발매 직후부터 수록되고 있는 비명 속에 진짜 죽기 직전의 여성의 비명이 섞여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스페셜 땡스 리스트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름이 똑같은 스텝의 여성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CD를 발매했던 사람들은 모두의 소문을 부정하고 있다. 일단 그 부정을 해야겠죠. 예, 긍정을 하면 잡혀갈 때니까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되게 그럴듯하다. 되게 변태적이다. 그러니까 여성의 비명을 잔뜩 넣어둔 CD를 발매하면 그 중에 하나 진짜 죽기 직전에 여성의 비명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되거든요. 뭔가 그거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죽인 여성의 목소리를 세상에 퍼뜨리고 싶어. 근데 이것만 퍼뜨리면 본인들이 잡혀갈 걸 아니까 짠 이거는 여자들의 비명 컴필레이션입니다 하면서 딱 내면서 그 중간에 딱 하나 진짜 죽은 여자의 목소리를 딱 넣는 거지. 그럼 그런 느낌의 픽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의 영화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곤충 중에는 자외선이나 전자파 또는 초음파 등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종류가 많다. 1996년 사이타마현 사카도시에 사는 S씨는 산책 중 골목 안에서부터 뛰쳐나온 말벌의 떼를 보았다. 그러나 벌은 S씨를 지나쳐 아무것도 없는 공중을 중심으로 거기에 무언가가 있듯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S씨가 보고 있는 사이 말벌은 높이 4m 정도의 허공에서 날아다니다 대부분이 죽어 땅에 떨어졌다. 오, 그죠? 뭐 자외선을 본다거나 뭐 적외선을 본다거나 하는 곤충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종류는 되게 많죠. 근데 벌이 왜 죽었을까? 거기서 허공에 다 같이 모여 있다가 한 번에 딱 죽었다? 이건 뭘까요? 심지어 말벌인데 말벌은 그렇게 쉽사리 죽지 않거든요. 꿀벌은 뭐 말벌 막다가 죽는다 치더라도 말벌은 진짜 개센데 말벌은 진짜 전설인데 왜일까? 약간 말벌용 F킬러 같은 거? 바퀴벌레에 박멸하는 그런 거 막 달아놓잖아요. 그런 거라도 뿌려져 있었던 건가? 그죠. 독침붕 엄청 세죠. 네. 자, 다음 로어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다음 날의 일을 예언하는 소년이 있었다. 부모님은 아들을 대단히 귀중한 보물처럼 소중하게 길렀지만 소년은 자신의 10살 생일에 살자해버렸다. 그 전날의 소년은 내일 나의 능력이 없어진다 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오호, 내일 나의 능력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짜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죽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진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내일 죽는다는 걸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예언하는 사람인데 내일 내가 스스로 죽는다는 거를 예지했어.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 그걸 좀 바꾸려고 노력할까? 아니면 진짜 예언자로서 그걸 실현하려 노력할까? 그래, 예언이니까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죽는 건가? 그런 예언가일수록 운명이나 그런 것들에 좀 더 순응하려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조차 내 운명이다 하면서 그 예언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채팅창에 채팅창 그 두 분 다 예리하신데요? 그냥 살자를 예고하는 거 아님? 그것도 일리 있고 부모님의 사랑이 예언 능력이 없어지면서 사라질까봐? 근데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네. 독해 능력 보소? 그러네. 부모님이 아들을 대단히 귀중한 보물처럼 소중하게 길렀어. 근데 그것이 다음날의 일을 예언하기 때문이었던 거임. 소녀는 그렇게 느꼈고 내일 나의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를 소녀는 알자 내가 쓸모가 없어졌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텐마님의 저 의견이 되게 맞는 것 같다.
아, 재밌습니다. 루어 괴담 약간 이렇게 해석하는 재미가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서 하늘이 며칠간 어떤 것에 덮이는 일이 있었다. 그 어떤 것은 하늘을 다 메울 정도의 큰 때라고 하는데 그 지역 이외에서는 일절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상한 일로 어떤 것의 정체를 말한 주민들은 머지않아 실종되어 버렸다. 단지 놈들은 악마였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을 남겨놓고. 뭐지? 정체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렇다는 거는 그 큰 때를 다루거나 혹은 그 큰 때 자체가 뭔가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어서 주민들이 정체를 말했을 때 주민을 딱 죽였다는 건데, 뭐야? 나루토의 시노라고 그 벌레 조종하는 애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놈들은 악마였다. 근데 약간 불친절한 로어 정도로 하고 좀 보이긴 해요. 너무 뭉뚱그린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해리성 장애의 소년이 살자 했다. 그가 남긴 노트에는 기묘한 문장이 있었는데 내가 거울 안에 나에게 아무리 고함쳐 보아도 거울 속에 나는 무표정으로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어허, 거울 안에 내가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사실 그가 한밤중에 거울에게 고함치는 것을 많은 의사나 간호사가 목격하고 있었고, 이것은 정신질환에 의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상세하게 관찰 기록되었다. 단 하나, 고함치는 소년과 거울 속의 무표정한 소년을 보았다고 하는 수많은 증언을 제외하고 말이다. 헉스. 이 소년만이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 아니었던 거네요. 여기 해석이 좀 두 가지로 되는데, 수많은 증언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에서 좀 갈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신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보고 증언을 한 것,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보면 이제 해리성 장애가 그거잖아요.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상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옛날에 그 자주 다중인격이라고 말했던 그게 해리성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가진 수많은 인격체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뭐야, 채팅창이 멈췄잖아. 잠시만요. 채팅창이 왜 멈췄을까? 지금 쓰고 있는 채팅창 어플 종종 이렇게 종종도 아니야, 최근에 좀 많이 찐빠가 납니다. 예. 자주 앵꼬가 나. 잘 때 컴퓨터에 귀신 씌인 듯. 형, 이거 로어예요? 맞습니다. 로어 읽고 있었는데 지금 채팅창이 앵꼬가 났어요. 지금 야마가 났거든요. 찐빠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 나오겠죠? 제가 보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계속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이 해리성 장애, 제가 그 말한 가설 되게 그럴듯하죠. 이 해리성 장애의 소년 안에 있는 인격들이 증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이거를 묵살을 한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다음으로 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축구부의 신인 골키퍼는 선배들의 슛을 모두 막아내어 스타팅 멤버에 기용되었다. 그는 1초 후에 미래가 보인다고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나 현 대회에서 대패해버렸다. 소문에서는 상대팀의 공격수는 2초 후에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것 같다. 되게 옛날 유머집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다. 너무 유치하다고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 다음으로 옵니다. 미국의 자칭 예언자 더글러스 마지는 1970년 즈음 나는 비행기에 살해당한다. 그래서 절대로 비행기에 타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 9.11 테러가 있던 날 현장 근처에 갈 예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를 맞춘 것인가? 라고 웃음 지었다고 한다. 비행기 연료회사의 차에 치여 그가 즉사한 것은 그날로부터 2일 뒤였다. 아하, 9.11 테러 그 근처 현장에 안 감으로써 피한 줄 알았는데 비행기 연료회사의 차에 치여서 즉사했다 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것도 살짝 유치하네요. 네, 이것도 살짝 유치하고 바로 다음으로 가볼게요. 미국 국방총성에서는 제2차 대전 중 합성 짐승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젊고 건강한 노숙자를 납치 감금하고 대형 새의 날개를 이식, 배양액으로 채운 풀에 전신을 담근 후 날개를 부착해 스테로이드 주사로 근력 증강을 촉진했다. 실전에 배치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군시설 주변에서의 천사의 목격 정보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참 이게 상상력도 참. 채팅창에 아직 화면은 안 나오는데 채팅창에 마블에서 본 것 같은데
나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나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아니 채팅창 왜 안 나와 약간 짜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채팅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느낌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자 계속 가볼게요. 아무튼 이런 거 대놓고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로어의 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말한 이런 거 있잖아요. 1초 후의 미래가 보이고 2초 후의 미래가 보이고 이런 거 그냥 대놓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재밌고 이런 건 좀 별로? 이런 것도 뭐 썩 좋지는 않은데 이런 그 꼴인내마저도 로어 괴담의 묘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어느 해안에서 모래사장을 다 메울 정도의 대량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모든 발자국이 기슭에서 바다로 향하고 있지만 바다에서 기슭으로 돌아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 발자국들은 작은 새에서부터 호랑이의 발자국까지 다양했다고 한다. 그들은 어디로 향한 것인가? 바다로 향했다. 그 말인즉슨 해양 생물이 아닌 육지 동물, 생물들이 바다로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바다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냥 그 노아의 방주네 이거 그냥. 노아의 방주 오마주 로어 괴담 같은데요? 그죠? 작은 새에서부터 호랑이의 발자국 하니까 좀 노아의 방주 생각이 나네. 그들은 어디로 향한 것인가? God knows. 신만이 알겠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오두막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의 옆에는 유서가 있었고 유서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살을 합니다 라고만 쓰여져 있었다. 확실히 시체는 터무니없고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어 타살도 추측할 수 있었다. 시체는 손발과 머리가 없고 그것들이 모두 소화기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요거는 되게 이미지가 좋은데? 상상해본 적 없는 되게 잔인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입이 있어야 좀 소화기관에 넣을 수 있지 않나? 입이 없다면은 목이 잘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식도로다가 이제 따로 넣었다라는 건데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머리 너무 크잖아 소화기관에 들어가기에. 근데 상상만으로도 이 묘사만으로도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너무 징그러. 이거는 살자가 아니야. 이건 타살이야. 아무튼 묘사가 좋습니다. 잘때님 종교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무교입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안내의 일기를 아는가? 안니의 일기래. 안니의 일기를 아는가? 안내의 일기랑은 다른 것이다. 안내도 안니도 모두 16살 유태인으로 수용소에서 죽는다. 얼굴 생김새까지 꼭 닮았다고 말한다. 안내의 꿈은 저널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안니의 꿈은 신문기자가 되는 것이었다. 안내의 일기의 소망은 죽고 나서도 계속 더 가는 것. 안니는 죽은 후도 잊을 수 없게 지금을 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안니의 일기는 현재 대량학살 기념관에 소중히 보관되고 있다. 안니의 일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보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니의 일기 치니까 유튜버 나온다고요? 어허. 안니의 일기 같은 따위는 없어. 근데 로어 괴담은 뻔뻔하게 그냥 있는데요? 이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감성, 막 가는 감성, 막무가내 감성 너무 좋습니다. 안니의 일기. 크리스천 일본어 선생님의 어느 특별한 하루. 일상, 노래, 공부, 일본어, 예배, 찬양. 오, 마지막 영상이 3년 전이고 아무튼 안니의 일기는 실존했다 라는 걸 알았죠. 나중엔 언니의 일기도 나올 듯? 우하하 우하하 언니의 일기? 이건 성인 영화 제목 같은데? 이게 안내의 일기가 슬픈 얘기인데 이게 아내의 일기 어때요? 아내의 일기. 아내의 일기 어떻습니까? 지금 안내의 일기 가지고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됩니다. 안내의 일기. 되게 고전이고 친숙하긴 하지만 홀로코스트에 대한 또 일기이기 때문에 너무 희희낙낙해서는 좀 그렇달까? 처제의 일기요? 그건 좀 장르 확 변경해봤어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말투가 되게 우람하다. 왜 우람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의기양양하시네요. 말투가. 장르 확 변경해봤습니다. 처제의 일기예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소설 걸리버 여행기 중에서 걸리버가 라퓨타 섬을 방문했을 때의 내용에서
거기에는 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 두 개의 위성의 주기도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다. 현대인이라면 상식이라고 해야 할 내용이지만 화성의 위성이 발견된 것은 1877년으로 작가 제이 스위프트가 이 소설을 쓴 지 150년 이상 후의 일이다. 근데 저 이런 거는 못 믿겠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어 괴담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걸리버 여행기가 가지는 그 유명함과 그 유명세와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위성의 주기, 이거 두 개를 엮어가지고 두 개가 맞았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되게 대조를 해보면 다 틀렸더라고.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 왜일까? 남이 거짓말 친 거를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밝히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건가? 이제 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로어 괴담 보고 비난하고 싶어서 내가 로어 괴담을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아무튼 생판 거짓말이겠죠. 그거 ENTP 특이해요. 여담이지만 라퓨타의 문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발견한 화성의 위성을 묘사하는데 150년 가까이 뒤에 발견된 두 개의 위성과 화성에서의 거리, 생김새 등 그 특징이 매우 흡사해 화제가 되었다. 응? 거짓말! 우소치키! 말이 안 되잖아. 찾아봐야겠다. 라퓨타 화성, 위성. 오잉? 그러니까 두 개의 위성이라는 것만 딱 맞은 거죠? 그런 거죠? 뭐야? 진짜잖아. 이 공로를 인정받아 데이모스에 있는 충돌구에 스위프트의 이름이 붙었다. 물론 스위프트 역시 본인 능력으로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천문학자인 지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한다. 그 천문학자가 전에 보고 그 얘기를 쭉 해줬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차용해가지고 어차피 맞거나 틀리나 어차피 그 소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써야지 하고 썼는데 이게 왜 맞았던 거구나. 신기하다. 좋은 정보. 로어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팩트가 섞여 있기도 하네. 이런 미친. 근데 위성의 주기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못 믿겠어.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그 찾아주신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화성에서의 거리, 생김새 등 특징이 흡사하다. 요거까진 이해하겠다 이거야. 근데 위성의 주기까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동료 천문학자가 얘기해준 거면 그게 맞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리가 있네. 잘때님 불신이 깊으시네요. 들키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 자, 다음 로어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날이었다. 새벽 5시경 헬렌 티로트 손의 집의 문을 격렬하게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다. 헬렌이 잠에서 덜 깬 채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모친이 서 있었다. 모친은 한 블록 끝에 살고 있지만 헬렌이 곧바로 나의 집에 와 라고 말해 찾아왔다고 한다. 헬렌은 그런 기억이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친의 집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지만 헬렌이 몽유병으로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조상신이 환시? 환청 저런 거를 만든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신기하네요. 신기하다기보다는 이런 우연이 발생할 때도 있긴 해. 근데 로어에서는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연성이 있느냐, 판타지적인 그 세계관을 동원해도 좋으니까 어떻게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뭐지? 조상신, 몽유병, 아니면 그 정도? 조상신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미래의 내가 말했다? 오호,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빈칸이 많아. 그래가지고 상상할 게 너무 많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몇 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빠져나온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겨우 안전한 곳까지 피해 휴식을 취하려고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위로부터 야자의 열매가 노인의 머리에 정확히 떨어졌고 노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해 버렸다. 근데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완전 팔자고 완전 운명이고 뭐 그런 건데, 앞에서는 뭐 다 안 죽을 팔자였던 거고, 저렇게 허무하게, 약간은 허무하게 야자 열매 때문에 죽는 것도 그것도 팔자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 그런 경우 많잖아.
어디다가 총을 쐈는데 어디에 비껴가가지고 어디 옆으로 딱 가가지고 얇은 데 통과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게 우연히 죽게 되잖아. 총알 하나 약간 잘못 쐈을 뿐인데 그게 튕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죽고 하잖아요. 그런 우연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허무하긴 해도 없을 일은 아니다. 얼럭키 뉴턴이라고요? 재밌다. 내가 그런 멘트 하고 싶었는데 재밌으신데요? 얼럭키 뉴턴. 아,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아, 분발해야겠다. 자, 다음으로 옵니다. 자, 1967년 11월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하시모토 히카루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다운타운을 조깅하고 있었다. 그런데 3일 연속 조깅 중에 달러 지폐를 주었다. 1일째에 20달러 지폐, 2일째에 10달러 지폐, 3일째에 20달러 지폐. 돈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숨겨 가지고 있어도 빼앗겨버리는 거리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는 3일째 오후 문득 길에 떨어뜨려버린 자신의 지폐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가 자신의 안경이 떨어져 부서져 버렸다. 그 수리 비용은 주운 금액과 같은 50달러였다. 뭐야 이 교훈 섞인 어린이용 만화 같은 스토리는. 그러니까 버려진 지폐는 욕심내지 말고 경찰서에 돌려줍시다. 그런 느낌인데 그냥. 너무 공교롭다. 하시모토 히카루 씨. 일본인이 로스앤젤레스 사시는 거구나. 근데 지폐 어떻게 참아? 저는 저의 약간 도덕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줍습니다. 예, 줍고 제가 쓰는 그런 타입. 어떻게 찾아줘? 내가 거기 두고 갖다 쳐. 다른 누가 가져가실 것이고. 지폐야. 누가 경찰에 가져다 준들 경찰이 찾아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 이상 그 돈은 찾아줄 수가 없는 돈이야. 지갑에 들어있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발견한 내가 잠깐 지폐를 가지고 그 자리에 한 5분 정도 있으면서 주인 안 나타나나? 이렇게 보다가 안 나타났구만 하고 그냥 가져가야 돼.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큰 돈 주우면 못 참아. 지폐 못 참아. 경찰서에 돈 돌려줬어도 안경 떨어뜨려서 부서졌을 듯?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점유물 이탈 횡령.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잖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둘 수 없어요. 지어도 내가 지어. 근데 나타나도 주인이라는 증거를 알 수 없지 않나? 그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점유물 이탈 횡령의 그거에 걸리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내가 주운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야.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안 그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100% 주워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을 그냥 두고 갔다 하면 다른 사람이 주워가서 정의도 실현이 안 되고 내 이익도 없어지고 그냥 완전 최악이야. 내 입장에서 최고의 선택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돈을. 그게 맞아. 어떻게 찾아줘 주인. 근데 찾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죠. 정말 미친 착한 사람들이. 리스펙합니다. 앞으로 돈에 이름 쓰고 다녀야겠다? 지폐 훼손죄, 지폐 더럽힌 죄로 잡혀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폐에 글씨 쓴 죄로 무기징역 5년 구형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한껏 해이해진 정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가져갈 듯 그냥. 자, 다음 로어입니다. 영국의 켄트주 아이토시에 사는 모야트라고 하는 여성 화가가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의 꿈에서 정체불명의 노인이 나왔다. 꿈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노인이 신경이 쓰여 노인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그리고 2주일 후 초상화를 의뢰하고 싶다고 하는 여성 2명이 그녀의 아뜰리에를 방문하고 놀라워했다. 그녀들이 초상화로 남겨두고 싶다고 생각한 휴지즘 목사의 초상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25년 전에 아이토시에서 죽은 목사의 일을 2년 전에 이사해온 모야트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오호, 뭐야? 어떻게 된겨? 왜 나온겨 그러면? 보통 이런 나와 관계없는 노인이 내 꿈에 나왔을 때는 이 노인이 뭔가 해달라 그러던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나오는 건데 그냥 노인이 나왔다고만 하네. 이 로어에서는 그냥 신기한 원툴 로어인 건가? 정말 우연의 일치.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딱 그런 느낌의 로어인 건가? 목사가 억울하다? 그거에 대한 단서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1992년 모 대학에서 이학연구소에서 한 실험을 했다. 자외선보다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밖의 파장의 빛으로 세계를 보는 실험이었다. 그러나 실험에 참가한 학생 전원이 발광해버렸다. 이학연구소? 이과 얘기하는 건가? 이학연구소라는 말이 뭡니까? 이학뜻 자연과학의 총칭이래요. 신기하다. 아니면 그 성리학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학이 여기서는 자연과학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기서 한 실험을 했는데 빛을 보려고 했는데 광을 보려고 했는데 학생 전원이 발광해버렸다는 게 학생의 몸에서 이제 빛이 났다는 거겠죠? 정신적으로 발광한 거 얘기하는 건가? 정신적인 거 얘기 같은데? 뭐야? 되게 일본 사람이 한 것 같다. 약간 한문 쪽, 한문을 베이스로 한 그런 한문과 깊이 연관된 언어를 쓰는 그런 나라에서 만든 그 티가 나는 그런 로어입니다. 로어가 거의 많은 경우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같아. 근데 이 로어는 모 대학이라고 하고 뭐 국가도 안 알려주네. 이학 연구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학 약간 좀 일본에서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랄까? 한국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이학이라고. 자연과학이라면 자연과학이지 이학이라 안 쓰잖아. 아무튼 재밌었고요. 1949년 영국에서 데이지 스미스라고 하는 남자가 숨을 거두었다. 스미스는 마지막에 세계는 같은 곳에 있다 라는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 생전 몸이 약하고 어릴 적에 여러 번의 사후 세계를 경험한 스미스는 그때 본 사후의 세계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했었다고 한다. 세계는 같은 곳에 있다. 야, 뭐 본인이 골드로저야? 세계는 같은 곳에 있다. 뭔 개소리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사센스주에 있는 박물관에는 천장으로부터 매달아진 의자가 전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 삼아 앉아보자 등 무분별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박물관 측은 손이 안 닿게 천장으로부터 매다는 것으로 위험을 미리 막고 있다고 한다. 그냥 버리셈. 그렇게까지 전시해야 돼? 그냥 버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해리슨, 린, 칸, 가피르드, 맥킨레이, 하딩그, 루즈벨트, 케니디.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1841년 이후 20년에 걸쳐서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모두 재임 중에 사망했다. 1981년에 선출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도 암살 미수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2001년에 선출된 것은 조지 부시. 그는 아직도 생존 중이다. 암살당한 사람 많지 뭐 미국에. 근데 트럼프 갑자기 그 생각나네. 트럼프도 암살 당할 뻔했잖아요. 와, 그건 진짜 대박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박이네. 어떻게 그걸 피했고 또 그걸 어떻게 그걸 경험을 못했을까? 그것도 신기하고. 근데 결국 살았네. 살았죠? 죽을 뻔했잖아 이 미친놈아. 트럼프 대박이네. 다시 생각해봐도 재밌다. 재밌다가 아니라 대단하다. 일본은 죽었다. 그러네. 아베가 또 죽었잖아. 암살로다가. 되게 허술한 그거에 당했잖아. 대통령 진짜 무섭네. 하기가 무섭다. 암살 시도를 다 당하나? 대통령들은? 어떻게든 막아내나? 경호원들이? 번번이 막아내나? 신기합니다. 난 대통령 안 해야겠다. 죽겠다 이거 하면.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자가 이름에 점을 치기 위해 유명한 점쟁이에 갔다. 점쟁이는 남자의 이름을 듣고 한마디 했다. 당신은 술로 죽는다. 술을 좋아하는 그 남자에게 좋아했던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선술집이나 술집에도 접근하지 않게 주의를 줬다. 어느 날 남자는 떨어져 내린 간판에서 머리를 강하게 강타당해 죽었다. 그 간판은 바로 맥주를 선전하는 간판이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테세우스 설화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신탁을 피해가려고 테세우스한테 한 신탁이 내려오잖아요. 너는 네 어미와 관계를 하여 어미가 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뭐 그런 신탁이 내려왔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 먼 여행을 또 떠나잖아 테세우스가. 근데 결국에 그 신탁이 맞아버리잖아. 그런 원형이 있잖아요. 그 강력한 원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괴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뭔가 예언이 생기고 어찌됐건 그 예언이 실현이 되는 그런 류의 괴담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저럴 거면 그냥 죽자고 마시지. 그러면 안 억울하겠죠? 예. 그러면 억울하지더라도 않아. 아까 야자수랑 같은 맥락이라고요? 좀 허무하긴 하네. 허무로워다, 허무로워. 이런 걸 이제 허무로워라 칭하겠습니다. 허무로워 인증을 좀 해야겠다. 술로 죽는다는데 간판에 죽은 거면 노상관이잖아 라고 하시는데 점쟁이 말이니까 포괄적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리하시네 근데. 자, 1858년 파리의 에펠탑의 꼭대기로부터 술에 만취한 남자가 뛰어내렸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남자는 땅에 추락해 즉사했다. 그런 일도 잊혀질 무렵 1983년의 어느 날에 에펠탑 근처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에 사람이 박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죽은 지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 그 시체는 우연인지 에펠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남자와 동일했다. 두 명의 동일 인물의 사체는 지금도 다른 장소에 매장되어 있다. 뭐야, 그냥 일란성 쌍둥이인가 봐. 그거 아니면 설명이 뭐야, 이게 연도가 좀 많이 차이 나네. 거의 뭐 60몇 년 뭐 차이가 나버리니까 뭐냐? 근데 동일할 리가 없잖아. 동일했다면 뭘까? 제츠인가? 나루토 제츠? 아하, 그죠? 그냥 생각해보면 다른 사고죠. 다른 사람이고. 어려운데? 뭘 해야 말이 되게 만들 수가 있지? 동일 인물의 사체. 동일 인물의 사체라는 말이 처음 보는 그 조합이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이거. 이건 초딩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음.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초딩이 쓴 글들 읽으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로어입니다. 현타 오네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귀족이 한 명의 유명한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주도록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회화는 실로 훌륭하고 귀족이 사는 저택의 복도에 장식되게 되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귀족과 화가는 어떤 예고도 없게 죽었다. 그 후 귀족의 하인들이 귀족의 소지품을 정리했지만 그 중에 그 초상화만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냐리. 뭘까요? 그 초상화가 없어졌다는 거잖아. 뭐야, 어느 차원으로 간 거야 그러면?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이 로어 어렵습니다. 왜 눈에 띄지 않았지? 이건 유딩이 쓴 듯?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71년 남미 아마존강 옆에서 15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넘어져 있었다. 하복부로부터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모치는 소녀가 폭행을 당한 것을 확신하면서 안아 일으켰다. 손을 갖다 대었을 때 소녀의 몸은 이미 차가워졌다. 모치는 절망하면서 소녀의 이름을 부르며 소녀의 몸을 흔들었다. 그러자 소녀의 입이 열리더니 안으로부터 홀쭉한 작은 물고기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량으로 나왔다. 부검 결과 소녀의 내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 뭔가 공포영화 혹은 뭔가 종교와 연관된 공포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네요. 개징그럽다 그냥. 이토준지 발 달린 생선 그거 알아요? 생선에 기계다리 달린 그 만화 그렸거든요. 이토준지가. 그거 좀 생각나네. 더럽다. 더럽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묘사가 되게 좋다. 좋긴 해. 화로회 좋아하나 보네? 화로회 좋아하나 보네?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 로입니다. 지구의 심해에는 미조사 영역이 몹시 많다. 따라서 심해를 조사하면 신종의 생물이나 벌써 멸종했다고 생각되고 있던 생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기묘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도 연구자의 사이에서는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탐사기의 모니터 화면 안에서 걷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요거는 그겁니다. 다이버의 시체입니다. 이거는. 다이버가 죽은 거야. 근데 심해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심해까지는 못 가겠죠. 다이버가. 근데 다이버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차가운 그 해수 안에서 죽으면 썩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남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이버의 시체가 땅바닥에 이제 닿여가지고 이렇게 통통거리고 있는 모습을 걷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로 착각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로입니다.
미국에는 자살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살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무사히 살자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세미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얼마나 멋진 포즈로 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게임 형식에서 집단 투신 살자시키는 방법이 있다. 다른 멤버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세미나는 이때의 모습을 비디오에 촬영해서 상영한다. 뛰어내리는 멤버는 제각각의 포즈로 즐거운 듯이 웃으면서 차례차례로 벼랑을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이상하다. 되게 괴기한, 기괴한 독립 공포영화 스트네요. 예. 이토준지 같다, 이토준지. 근데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진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궁금하네요. 용기를 어떻게 북돋을 수가 있을까? 자, 할 수 있어요. 한번 뛰어봐요. 이런 건가? 저런 거는 경찰에서 잡아가지 않나? 아,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좀 사회적으로 마이너스지. 사실 있을 법하지만 없을 땐요. 되게 재밌는 상상이긴 해. 이것도 그 뭐야 만화 소재로서 좋은 느낌? 재밌긴 해. 아무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자가 집안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과 소리가 심하다라고 몇 번이나 통보를 했다. 달려간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방에는 침입한 흔적 등은 없고 누군가의 못된 장난으로서 처리했다. 경찰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못된 장난으로서 처리되어 버린 남자는 집에 불을 질러 살자 했다. 불탄 자리에서는 남자 1인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양의 인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오늘 살자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엄청난 양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요 말인 즉슨 이 남자분이 되게 통뼈야. 진짜 제대로 통뼈야. 레전드 통뼈야. 그러면 남자 2인분의 뼈가 나올 수 있긴 하겠죠. 예. 약간 조연이 있는 느낌도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경찰도 가봤는데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정신의 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살자가 아닐 수도? 원한귀의 괴롭힘. 집주인이 아니라 지켜보던 사람이 집주인 살해 후 살자? 집에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그죠? 그런 얘기겠죠. 이 로어가 저희가 뭐 이래저래 뭐 해석을 해보긴 했는데 다른 측면을 살펴보긴 했는데 사실 뭐 집에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진짜 있었다. 이게 이 로어의 핵심이겠죠.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겠죠. 두뇌가 이제 안 굴러가기 시작했다. 퇴근각 잡는 거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퇴근할 건데요? 한 세트 다 읽었잖아요. 예. 여기까지 로어 괴담 모음이었고요. 재밌었는데 오늘 되게 유치한 괴담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약간 해석하는 재미로 한번 찾아봤네요. 예. 해석하는 재미로 한번 쭉 봐봤고 로어 괴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로어 괴담은 로어 괴담만의 매력이 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약간 고갈비 느낌? 겉절이 같지만 실상은 되게 맛있는 부위. 고갈비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또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로어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